우당 이회용 육형제의 삶. 1910년 한일합방을 이룬 일제는 협조한 친일파들에게 10만엔에서 최고 83만엔까지의 은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30억에서 200억에 달하는 액수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흥선대원군이 큰 아들이자 고종황제의 친형인 국내부 대신 이재면으로 83만엔을 받았고, 아들 이준용은 당군과 일본 황실의 조상시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함께 모시는 신궁 본경의 총재로 활동하면서 16만 3천엔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장애인 후작 윤태경이 50만엔을 받았으며 철종의 부마인 박영효는 28만엔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을사오적 이완용과 이지영은 백작자귀와 함께 이완용은 15만엔, 이지영은 10만엔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 최고 가문으로 삼한갑족이라 불리던 경주이씨 이회용 육형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재산을 몽땅 처분하면서 찬바람이 몰아치는 만주로 망명길을 떠났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던 백사 이양복의 10대 손이던 이들은 부총리급인 우찬성을 지낸 이유승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둘째 이서경은 고종 시절 영의정을 지낸 큰아버지 이유원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친부인 이유승은 아끼는 둘째를 보내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유원이 고종에게 입적을 청원하는 상소까지 올리며 간절히 호소하자 승낙하였습니다. 한양 3대 갑부, 전국 10대 부자로 불리던 이유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양주에 있던 만석군의 어마어마한 전답을 물려받았지만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처분했습니다. 육형제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여 명동 일대의 집과 논밭을 급하게 팔아 41만 원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땅값으로 치면 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삼한갑족 명문가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이회용 일가의 망명 소식은 국내 양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제는 독립운동에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전하면서 독립운동은 양반이 아닌 상민, 천민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월남 이상제는 동서 역사상 나라가 망할 때 구국에 나선 충신 열사는 수백 명에 이르지만 우당 일가족처럼 육형제 일가족 40여 명이 한마음으로 결의하고 망명한 일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육형제의 절의는 참으로 백세 청풍이 될 것이니 우리 동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리라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형제 중 가장 재산이 많던 둘째 이서경은 활동적이던 넷째 우당 이회영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조선말 혼란했던 시절 외래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이회영은 이상설의 서재에서 다섯째 이시영과 이상설, 여전동과 함께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신문물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상설은 선교사 헐버트에게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웠고, 이회영은 전덕기 목사를 만나 1904년 상동교회의 청년학원에서 2년간 원감의 직책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상동교회는 개화파 독립운동가들의 요람으로 김구, 신채호, 최남선, 양기탁, 이승만 등 많은 우국지사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모이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사 스크랜턴의 영향으로 1896년 세례를 받은 전덕기 목사는 상동교회에 입교하였고 독립협회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이회영과 친교를 맺었습니다. 1906년 40세의 이회영은 국내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상설 등과 함께 만주의 독립운동기지 설치를 계획하며 만주 용종촌에 교육기관 서전서숙 설립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07년 상동교회에서 학감으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야욕에 대항하는 한 방법으로 고종 황제에게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회영을 신뢰한 고종은 대한제국 황제 신임장과 친서 등 백지 위임하는 밀서를 일임하였고, 이 밀서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망명 중이던 이상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설은 이준, 이휘종 등과 함께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장으로 출발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이회영은 상동학원을 거점으로 안창호 등이 발기하여 조직한 독립운동 비밀 결사체인 신민회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1909년 10월 18일 상동교회에서 당시로서는 드문 신식 결혼식을 한 이회영은 이후 1910년 9월 망명을 결심합니다. 이회영은 일가의 전 재산을 은밀히 처분하였고, 이후 12월에 육형제의 집안 노비들을
해방시킨 다음 가솔과 수행원 40여 명이 만주, 유화현, 삼원보로 망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만주 동북 삼성의 상황은 외지인인 조선인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배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회영은 베이징으로 청나라 총리 대신 원세계를 찾아갔습니다. 과거 원세계가 군수참모로 조선에 왔을 때 원세계의 상관인 이홍장과 이석영의 양부인 이유원, 부친 이유승 등이 서로 가까웠던 관계였으므로 원세계와도 교류가 이어졌고 원세계의 주선으로 동북 삼성 총독과 만나면서 토지 구입과 입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후인 1918년에 이회영은 고종의 매부이자 사돈관계였던 조종구의 아들 조남익, 내시 이교영과 은밀하게 고종 망명 계획을 세우고 북경에 고종의 거처까지 마련했지만 갑작스러운 고종의 사망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이회영은 1932년 침체된 무장 독립투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대련으로 이동하던 중 체포되어 일제히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였습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한 서간도의 신흥학교는 1911년 6월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신흥학교는 12월에 일기생 40여 명이 속성으로 졸업한 이래 1920년까지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면에서 독립군 1명의 생활경비로는 한 달에 15원 정도가 들었고 독립군 10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1천석의 비용이 필요하였으며 이외에도 무기 구입 등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수천석의 막대한 자금이 소모되었습니다. 당시 서간도의 한인사회는 국내의 도움이 없었으므로 대부분 이회영 일가의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임자년, 계측년 2년을 연이어 가뭄과 서리가 겹쳐 농사가 실패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야 했고 학교의 운영은 주로 이시영 가문의 사재에 의존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한 졸업생들은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이후 북로군종소의 지휘관이나 대한의용군의 일원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생들인 김원봉, 나석주 등은 1919년 13명의 단원들을 모아 의열단을 조직하여 요인 암살 등 가장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대한독립군단, 한국독립군, 신민부, 고려혁명군 등의 단체에 소속되어 8.15 광복까지 무장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해방 이후 1947년 이시영이 신흥전문학원이라는 교명으로 재개교하면서 독립운동의 요람인 신흥무관학교의 명맥을 이어갔지만 자금난으로 1951년 조영식 전 경희대 총장이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1960년 경희대학교로 개명하면서 초급대학 이전의 역사가 사라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되었을 때까지 생존한 형제는 다섯째 이시영뿐이었습니다. 첫째 이건영은 1940년 병사였고 이건영의 둘째 아들도 독립운동을 하다 병사하였으며 동생인 셋째도 독립운동에 참여하다 해방 후 귀국, 공군으로 복무하다 한국전쟁 중 실종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내놓은 둘째 이석영은 1934년 중국 빈민가를 떠돌다 굶어 죽었다고 전해지고 무덤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이철영은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맡던 중 192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넷째 이회영은 65세의 나이로 1932년 관동군 사령관 무토 대장을 암살하려고 상해에서 대련으로 이동하다 밀정의 고발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다 옥사하였는데 일제는 자살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시영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되었지만 이승만의 독재의 환멸을 느껴 사임하였고 한국전쟁 중인 1953년 부산 동래의 임시 거처에서 완전 통일의 그날을 못 보고 눈을 감으니 통안스럽다는 유언을 남기고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이시영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13번지 주변의 2만 평을 제안하면서 회유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내 집을 찾으려고 만주를 돌며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거절하였습니다. 막내인 이호영은 1933년도에 습격을 받아 온 가족이 행방불명되면서 행적이 사라졌습니다.